2026년의 경제는요, 마치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것과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경기 침체 수준이 아닙니다. 산업의 규칙 자체가 아예 뿌리부터 흔들리는, 뭐랄까, 거대한 지각 변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최신 산업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엄청난 혼돈 속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또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새로운 항해법을 여러분께 명확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핵심부터 짚고 넘어가죠.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이 사실상 오늘 이야기의 전부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믿었잖아요. 근데 2026년의 새로운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기업의 운명은 정부의 보이는 손, 다시 말해 정부 정책과 얼마나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2026년이 왜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이 됐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고요. 그 다음은 가장 뜨거운 세 분야, 바로 인공지능, 방위산업, 그리고 에너지 산업의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서 왜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는 게 필수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지 그 해답을 같이 찾아보시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2026년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적 파도와 지정학적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몰아치는 해입니다. 이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산업의 판 자체가 바뀌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라고 보셔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전략적 정합성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더 이상 정부 정책을 또 귀찮은 규제가 생겼네 이렇게 수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을 이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갈 항해 지도로 보는 거죠. 위험을 피하는 방패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잡는 열쇠로 활용하는 완전히 새로운 생각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왼쪽 과거의 전략을 한번 볼까요? 시장이 왕이었고 정부는 그냥 거추장스러운 장애물 정도로 여겼죠. 기술만 최고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오른쪽에 새로운 전략을 한번 보세요. 이젠 정책이 시장의 방향을 만들고 정부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가 됐습니다. 완전히 다른 게임의 법칙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부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이제 AI는 그냥 좀 신기한 기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그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AI는 더 이상 기술이 아니라 국가기관 인프라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옛날에 국가가 도로 깔고 항만 짓고 전력망 만들어서 산업에 피를 돌게 했잖아요. 지금은 AI라는 새로운 인프라를 통해서 미래 경쟁력의 기반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에 깊숙이 개입하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걸린 필수가 된 거죠. 이 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보입니다. 각국 정부가 AI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기업의 자유와 혁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장 중심 모델이고요. 유럽연합은 윤리와 신뢰를 엄청 강조하는 위험 기반 규제를 택했죠. 반면에 중국은 모든 걸 국가가 주도하고 통제하는 모델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 기업의 AI 전략이 어느 나라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옷을 입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이 모든 놀라운 AI 기술들, 이 엄청난 개사를 가능하게 하는 단 하나의 아주 물리적인 자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 안 하는 건데 과연 뭘까요? 정답은 바로 전기, 즉 전력입니다.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량이 지금의 무려 3배까지 늘어날 거라고 해요. AI의 두뇌가 데이터 센터라면 전력은 그 거대한 심장을 뛰게 하는 피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게 바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된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방위산업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면서 방위산업의 사업 방식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그냥 무기 만들어서 파는 그런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진 한 장이 지금의 현실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국방력을 키우기 위한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방위 산업은 더 이상 그냥 제조업이 아니게 됐어요. 국가 안보와 외교 전략의 가장 날카로운 최전선에 서게 된 겁니다.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실까요?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니까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이 정말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GDP의 4%가 넘고요. 다른 많은 나라들도 목표치인 2%를 훌쩍 넘기고 있죠.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방산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바로 이 현지화 전략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완성품을 수출하는 1단계에서 멈추지 않아요. 고객 국가에 직접 공장을 짓는 2단계를 거쳐서 아예 그 나라의 방위 산업 생태계의 일부가 되는 3단계 모델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고객 국가의 안보 정책, 경제 정책과 한몸이 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마지막 사례 연구 에너지입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인 길을 만들어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도가 바로 정부가 보여주는 미래의 길, 에너지 고속도로 계획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양의 해상풍력 에너지를 전기가 가장 많이 필요한 수도권과 주요 산업단지로 직접 연결하는 거대한 전력망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게 그냥 막연한 그림이 아닙니다. 2030년까지 서해안 라인을 완성하고 2040년까지는 한반도 전체를 U자 형태로 연결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나와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 여기에 투자하면 되겠구나. 미래의 에너지 흐름이 이쪽으로 가겠구나 하는 명확한 신호를 정부가 주고 있는 셈이죠. 자, 지금까지 AI, 방위산업, 에너지 이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전부 다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지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세 가지 핵심 메시지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기업의 전략과 국가의 정책은 이제 뜨려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됐다는 것. 둘째, 진짜 큰 기회는 기술, 지정학,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 세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딱 맞물리는 바로 그 지점에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그려주는 미래 지도를 읽지 못하는 기업은 더 이상 항해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국가의 전략과 기업의 전략이 이렇게까지 깊게 얽히게 될 때, 과연 글로벌 비즈니스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요? 여러분이 계신 산업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때입니다.